그래서 주진우 기자님 그 단독 특종 긴급에 대해서 한번 저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예, 사모님. 관계가 있는데 애들이 거리 믿는데 할 수 있어. 유장이 안 되면 조용. 아, 저기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네, 그동안 그렇게 직접적으로 김건희의 육성 그동안 꽁꽁 숨겨서 나오지 않았던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또 많은 관계자들이 호암마마처럼 이름도 거론하기 무서워했던 김건희 그 생얼과 마찬가지로 생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습니다. 저게 날짜가 중요하죠. 5월 9일 취임식 전날입니다. 네. 주진우 기자가 대단하네요. 네. 그 초창기에는 저희들하고 취재를 하다가 주진우 기자가 이제 만나고 오고 우리가 또 터뜨리고 막 이렇게 됐는데 최근까지도 지금 명태균 면회를 가서 만나고 하더라고요. 예. 저 정도 자료면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USB든 아니면 그 황금폰 안에 있는 내용을 남상근 변호사 또는 뭐 처남 정도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이성은 씨의 오빠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데 그 내용을 확보했다는 건 대단하죠. 주진우 기자가 대한민국 넘버원 취재 기자이고 저것만으로 보더라도 주진우 기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저걸 시사인에서 터뜨려야 되나 뉴스공장에서 터뜨려야 되나? 시사인에서 이미 공개를 한 거고 네. 이제 저걸 가지고 뉴스공장에서 이제 또 풀겠죠 이제. 앞뒤 그러니까요. 맥락까지 다 풀 텐데 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닐까. 이제 저게 나왔다는 것은 네네. 지금 김건희 목소리가 수도 없이 있을 텐데. 야 근데 좀 목소리가 대통령인데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통치자 같은 통치자야. 그런 거네요. 그 네네. 전과 완전히 다르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저거. 네. 대통령으로서 자기 그 포스가 내일이면 장난이 대관식이 아닌데? 이제 열리는 네. 날인데 실제로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좀 내란의 증좌, 그러니까 내란을 왜 12월 3일날 일으켰는지에 대한 증자가 예.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통화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왔다고 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저 내용 플러스 뭔가 더 있겠죠. 그리고 저 내용들을 통해서 이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윤상현의 행보가 이해가 되잖아요. 저걸 보면서 윤상현이 왜 저렇게 내란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의 입장을 가지고 극우처럼 원래 극우 같은 저기 사고 방식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 명태균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가정사 계엄, 가정사 계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퍼즐들의 하나가 지금 저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특종을 통해서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한테 보낸 문자도 이제 확실히 유추가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 계엄 자체가 경고성 계엄도 아니고 야당 문제도 아니고 소위 김건희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소위 개인 엄호용 계엄 내란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걸 통해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변호사님 저 대목만 놓고 봤을 때 저 대목도 지금 불법인 거죠? 완전 예. 불법이고요. 어느 누구도 공당의 공천에 이런 식으로 관여할 수 없는 거고 공천에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이거 완전히 뭐 업무방해, 강요죄 뭐 지금 다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본인이 뭔데 다 해결됐으니까 마음 놓으라고 하고 실제로 그 말대로 귀결이 됐잖아요. 본인의 육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간 다음에 기자회견까지 2시간 넘게 하면서 바로 거짓말인 게 다 들통났습니다. 본인 바빠서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당이 말을 안 듣네 김영선을 주라고 했는데 네. 그렇지만 걱정 말라고 해요. 부부가 돌아가면서 그랬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육성이 다 저자한테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네. 이게 계엄과 무관하다는 게 이게 진짜 음모론입니까? 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게 내적 동기의 가장 큰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평생 이런 거 수사해 봤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는 거예요. 이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불러야 돼요. 네. 명태균이 한 달 안에 끝장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예. 명태균이 그냥 주섬주섬 주어서 줄 채워서 정보를 이렇게 폭로하거나 공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는 이 정도 내용 같으면 던졌을 때 끝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비상계엄 딱 선언하기 이틀 전입니까? 그때 민주당이나 아니면 저 황금폰을 폭로할 수 있다. 그 전날입니다. 전날, 12월 예. 2일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요. 예. 첫 보도가 나온 게 저는 12시 정도로 봤었다가 네, 제가 예. 착각을 했습니다. 12시 3분에 첫 보도가 나왔어요. 오후. 그러면은 12월 2일, 2일 낮 12시 낮 3분에 12시 3분에 중앙일보에서 처음 일보가 나왔고 그 뒤에 지금 김건희가 국정원장한테 보낸 시간이 5시 50분 정이죠. 5시 50분 경이고 네, 네, 네. 두 번을 보냈고 네. 그 다음 날 답이 이제 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폭로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본인도 이미 녹음을 다 해놨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내용이 뭔지를 막연하게 5월 9일이 뭔지 이렇게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집권이 2년 반 지났는데 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행정관들이 내려가잖아요. 네. 민정 라인에서 어떤 내용으로 폭로를 준비하는지를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김건희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끝장 봐야 한다라고 이제 갔다라고 하는 추론이 이제 이렇게 점이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럼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호 대표님, 네. 검찰에서 당장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나왔으면? 그동안 이제 말로만 있었고 간접적으로 명태균 씨가 삼자랑 통화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직접 육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사인 기사를 보면 통화 원본을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입수했고 이거를 지금 기사화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고 물론 통화 원본 파일의 소스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소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검찰 수사의 시간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예. 오늘 한겨레의 단독 기사로 명태균 수사팀 검사 8명이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에 8명이 연명으로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네. 이거는 검찰 수사 보고서 작성 관행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뭐 작성자 정도가 밝혀지고 2명 정도가 보통 기소할 때 이제 연명하고 뭐 그나마 이런 식으로. 기소할 때 네, 이거는 네. 수사 보고서 수준인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 서울에서 온 친구들 파견원 선수들 다 해서 8명이 연명으로 했다는 건 뭐냐면 한두 명이 이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전체가 이를테면 그 외부에서의 그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헌재에서 8명 전원이 계속 평의해서 매 변론 기일마다 결론을 내면서 가는 것처럼 합의에 따라서 한 보 전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이 지금 단독 기사로 한겨레에 나온 시점이랑 경교롭게도 비슷하게 지금 이게 수사 필요성을 역설하는 김건희 육성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남 변호사의 저런 태도로 봤을 때 남 변호사 측이 확보하고 있는 USB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검찰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네, 네, 만약 네. 검찰 그렇다면 관련 느낌이 많이 네, 들기도 검찰 해요. 쪽에서 더 이상 이게 김건희에 대한 소환이 늦춰지면 이제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네. 못하니까 어렵단 말이죠. 멈춰지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어쩌면 내일 그 선고 최종 변론이 있고 앞으로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이른바 그 태풍의 눈 속에 고요함 속에서 차라리 이걸 터트려서 김건희를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초기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어야 그래도 검찰이 패가 망치는 최소한 망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 이것도 아닙니까? 잘 그렇다면 네, 네. 그 전에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만 생각이 더 여쭤볼게요, 박사님. 명태균 특검이 이제 소위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런 이제 앞으로도 주진우 기자께서 이제 매일 뭐 터트린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명태균 특검의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검찰 주류의 판단 아닌 것 같다. 그 흘러나왔다면 친한계 라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한동훈 라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검찰 내부까지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을 위해서라면 지금에 있는 검찰 시스템을 가지고는 한동훈에게 역부족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면 그 한동훈계에 있는 검찰 라인들이 이거 추정입니다만 네네. 흘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전 적어도 이런 증거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가 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 만약 말씀하신 건 내일 모레 계속 예를 들면 나왔는데 네. 도대체 이건 감당이 안 돼. 이 정도 내용이면.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그 특검이라고 하는 강물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만약에 이걸 국민의힘이 막으려고 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그냥 거기에 쓸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 상황인데 오늘 것 외에 또 플러스 하나가 더 나온다? 제가 볼 땐 이거는 국민의힘이 버텨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김 분들께서 박사님. 원본 소스는 검찰이라는 의견이 그렇죠. 김 아주 박사님 많으십니다. 말씀에 동의하는 게 주진우 기자와 윤석열 특히 한동훈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어요. 어허. 제가 옛날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이 중앙일보사 홍석현 회장이랑 뭐 폭탄 좀 마시고 그거를 현장 취재해서 기사화했을 때도 사실은 주진우 기자가 한동훈과 윤석열의 구명 사실 전화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잘 봐달라고 전화를 직접 했어요? 뭐 그런 취지죠. 기사 조심해서 쓰라고 전화를 사실상 협박을 하더라고. 근데 잘 봐달라고는 아니고 기사 똑바로 쓰라고. 그거는 잘 봐달라고는 좀 다르죠. 제가 윤석열이랑 전화 끊자마자 5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주진우 씨한테. 예. 그러면서 이거 한동훈이랑 상당히 친근감 있는 내밀한 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친분 관계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 외화된다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과의 특수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김 박사님이 예측이 오를 수 있죠. 근데 이 기자 말씀 들으니까 참 제가 정계환인데 순진하긴 순진하네요. 저는 지난번에 내려가서 직접 한 10분간 접견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 명태균 쪽에서 들었거든요. 주진우 기자가 내려가서. 근데 만약에 저 정보를 검찰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터뜨렸다고 한다는 것은 그 전제로 보면 이미 명태균과 검찰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검찰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검찰 저 끝까지 죽일 거라고 했는데 검찰이 한 발 더 나가서 이미 확보하고 있던 명태균 폰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명태균과 검찰이 한판 붙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순진하게 그래도 찾아가서 만났으니까 주진우 기자하고 명태균이 서로 가까웠으니까 남상권 변호사 쪽에서 뭔가를 줬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이 이제 대선판에 명태균보다 더 세게 개입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또 해석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나눈 됩니까? 놈이 있는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다 죽죠. 네. 김종인 꼼짝 못하죠. 이준석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판에 네. 남아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죠. 한동훈밖에 안 남아있겠네? 라는 쪽으로 가면서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 때 저 지금 김건희 육성 녹취가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시간 반 가까이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가는 줄 보셨듯이 몰랐습니다. 예. 명태균의 시간에 지금 전계환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아마 국민의힘이 문을 닫아야 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의 시간과 함께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김건희의 시간, 김건희의 온갖 그동안의 나쁜 행적들이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오픈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